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테슬라 영상을 또 오래간만에 안 만들 수가 없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이메일을 받았고 조만간 제 차에 그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됐고요. 이것에 이제 파생돼서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점들을 뭐 AI 도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를 취합해서 저만의 또 스토리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제 그록이 뭐냐면 오픈 AI의 챗 GPT 같은 겁니다. 이제 XAI 자회사죠.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지분을 한 70% 가까이 소유한 XAI라는 AI 회사도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어낸 챗봇입니다. 라지 랭귀지 모델이고요. LLM이죠. 근데 이제 이게 모든 테슬라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2021년 중반 이후에 만들어진 AMD 라이젠 인포테인먼트를 쓴, 그러니까 제가 현재 갖고 있는 모든 차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커넥티비티가 있으면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안 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오래된 2021년 전 모델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소유한 모델 3라든지 옛날, 그러니까 2019년형 모델 3라든지 2020년 모델 Y는 이제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뭐 딱히 뭐 어카운트를 만들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합니다. 이제 차에 이제 그냥 깔리게 되고 이제 누르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모델이 들어오냐면은 그록 4가 거의 유력합니다. 베이스로. 그러니까 거의 최신 모델을 넣어주는 거죠. 근데 XAI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그록 4 헤비 티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챗GPT랑 비슷하죠. 그러니까 돈을 내면은 이제 4.5부터 쓸 수 있고 돈을 안 내시면 아마 3.5 모델만 쓰게 될 겁니다. 이게 모델이 올라갈수록 추론 능력이라든지 정확도가 훨씬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깃거리와 이 연결고리를 알려주고요. 그래서 돈을 내야 더 좋은 서비스를 받죠. 근데 일단 돈을 좀 내시면 거의 최상위 모델까지 조금 못 미치게 쓰긴 하는데 많이 질문하다 보면은 너무 많이 질문했다고 그걸 막습니다. "좀 너 쉬었다 하라. 리셋되는 건 뭐 내일이다. 뭐 내일 모레다. 요때까지는 요 모델 못 쓴다." 요렇게 막거든요. 인제 헤비 티어 오픈 AI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뭐 200 불인가요? 그리고 뭐 몇천 불도 있죠. 엔터프라이즈 티어에. 내면은 거의 뭐 최상위 모델을 무한정 쓸 수 있죠, 인제 거침없이. 그록도 똑같거든요. xAI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아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수익 창출을, 그러니까 모든 테슬라 차량이 일종의 단말기화되는 거죠. 그래서 더 하이어 모델을 진짜 오피스 공간같이. 근데 아직은 제한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그렇게 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그록 4를, 왜냐면 제가 그록을 잘 안 쓴 이유가 그록 3가 썩 그렇게 아주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그록 4는 지금 보면은 홈페이지 가면은 거의 성능이 다른 모델들을 압도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지금 가버먼트 컨트랙트도 이것도 나중에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약간. 어쨌든 가버먼트 컨트랙트, 그러니까 정부 사업도 지금 뭐 거의 따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능은 지금 보면 거의 뭐 최신 버전인 GPT의 O3, 뭐 O4 미니 하이, 뭐 그거보다 제미나이 2.5 프로보다도 지금 높은 걸로. 그러니까 이건 파이썬 인터프리터랑 이제 인터넷 서칭을 결합했을 때고요. 헤비랑 그냥 그록 4고, 이미 제미나이 딥 리서치를 능가하고요. 여기 그록 4 베이스가 이 정도입니다. 근데 O3에 파이썬과 인터넷을 넘는다라는 게 좀 놀라워서 이제 저도 그록 4로 바꿔야 되나. 근데 뭐 차에 들어오니깐요. 차에 들어오면 써 보고 금방 제가 또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여러 AI 모델을 이제 테스트 삼아 쓰다 보니까 서브스크립션 피도 막 나가고, 이것만 AI만 쓰는 것도 아니고 뭐 넷플릭스라든지 정말 서브스크립션 지옥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것만 합쳐도 진짜 돈이 꽤 나가는 것 같네요. 여튼 그리고 이게 갖는 의미는, 안타깝게 테슬라가 이게 최초는 아닙니다. 최초인 줄 알았는데 메르세데스 벤츠가 이미 2023년에 챗GPT를 차에다가 넣었더라고요. 근데 단순 그냥 챗봇이지 어떤 차의 컨트롤을 주거나 이런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단말기 챗봇만 한 거죠. 그치만
테슬라는 최초의 인하우스 모델입니다.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지금은 아마 대화 수준이고 간단한 차의 컨트롤 정도겠지만 이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겁니다. 다른 회사는 이게 거의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된다 하더라도 이 고쳐지거나 이런 피드백이 굉장히 느린데, 사실상 두 회사를 일론 머스크가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기적으로, 그리고 더 부드럽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차에 직접 아마 개입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더 deeper integration이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AI가 직접 차에 완전히 인제 바닥까지 들어오는 인제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런 걸 할 수 있는 회사가 현재는 테슬라밖엔 없습니다. 근데 제가 또 하나 이제 궁금했던 게, 어떻게 그로포가 다른 모델들 대비 제미나이라든지 O3 대비해서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을까? 아니, 다른 회사는 뭐 손가락 빨고 있나? 아니, 그 CapEx라고 하죠. 뭐 하여튼 인프라에 돈을,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뭐 오픈 AI도 그 투자도 많이 받고 구글도 엄청나게 GPU를 사고 있고, 근데 딱히 뭐 그렇게 재주가 뛰어난 게 있나? 이 대체적인 빅픽처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그로포가 다른 회사를 이렇게 이길 수 있나 봤더니, 결국 역시 이 AI에 있어서도 파생되는 것들이 역시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록4는 그 콜로서스라고 하죠. 이것도 뭐 잘 알려진 건데 200,000 개인가요? 인제 H100, GB200 까지 해서 뭐 정말 단일 그 데이터 센터로, 단일 트레이닝 이 컴퓨팅으로는 세계 최대의 인제 예 데이터 센터를 xAI가 갖고 있는데, 거기에 그록을 트레이닝 시켰고, 플러스 그러니까 이런 무제한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라든지 인터넷 서칭 같은 것도 다 그냥 무제한으로 이제 넣는 데다가, 온리 더 중요한 건 LLM에다가 인제 몰빵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하면은 최대 리소스를 모아다가 라지 랭귀지 모델에다가 그냥 다 몰빵한 게 그록4입니다. 다른 회사들은 아무래도 프라이스 퍼 토큰이라든지, 그러니까 좀 가성비를 따졌다든지, 지금 AI에 있어서도 무분별한 발전보다는 약간 도덕성이라든지 얘가 이상한 소리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제약이라든지 규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클라우드4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좀 extended thinking 모드로 좀 천천히 간다라든지, 제미나이는 구글답게 자기가 이메일이라든지 지메일이라든지 여러 플랫폼이 있는데 이거를 넘나들면서 통합한다라든지, 그러니까 리소스를 어떻게 분배했냐에 따라서 이 차이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록4는 이미징 이런 것보다는 완전히 LLM에다가 저 많은 GPU를 그냥 한 방에 때려 넣어서, 그러니까 후발주자다 보니까 뭔가 독특하고 확실히 이렇게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캐릭터가 필요했기 때문에 거기다 집중해서 만들어서 경쟁자들을 압도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다른 경쟁자들이 그렇게 뒤처지냐? 그게 아니라 다른 경쟁자들은 딴 일도 하기 때문에, 비디오라든지 오픈 AI 같은 경우는 소라도 있죠. 스피칭도 있고, 뭐 물론 인제 나중에 xAI도 다 도입은 하겠지만 각자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쪽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다시 한번 그록은 그냥 하나의 몰빵한 데고, 다른 친구들은 다른 것도 신경 쓴다든지 다른 걸 묶어서 시너지를 기대했기 때문에 요 차이가 난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여기 동네에 좀 드는 소문, 그 최근에 인제 메타가 인재 영입에 있어서 부럽습니다. 예, 이 동네 연봉은 뭐 정말 이제 예, 메타에서 기사 나온 거 보면 지금 뭐 몇 천억, 천억이 넘죠. 천억이. 100 밀리언 달러가 넘으니까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큼 벌어서 진짜 명함도 못 내밀겠어요. 뭐 그런 분들이 인제 막 기사에 나다 보니까 좀 부럽습니다. 그 정도로 인재 경쟁이 나는데, 사실 그걸 촉발시킨 게, 원래 하는 얘기는 이 xAI가 후발주자다 보니까 인재를 강탈하기 위해서 이 프레시 박사들한테 높은 AI 쪽 엔지니어, 그러니까 연구자들한테 이걸 촉발시킨 장본인이라고도 제 생각에는 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돈을 좀 많이 질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성장하는 게 보이니까 저커버그나 이 리더들이 이거 돈을 투자해야겠다. 그러니까 GPU에 왕창 때려 박는다든지. 근데 메타는 그걸 보니까 해야겠다 해서 인재 영입까지. 근데 사실 그 이면에는 xAI도 좀 후발주자다 보니까 초반에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서 돈을 좀 미리 쓴 것도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현재 그리고 여기가 지금 뛰어난 AI 엔지니어는 프로스포츠 저리 가랄 정도죠. 지금 연봉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실제 그래서 돈을 좀 더 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빠른 추격이 됐고 unrestricted 파이썬과 라이브 서치 이것도 다 얘기를 했죠. huge reinforced learning 그걸 다 인제 랭귀지 모델에만 그냥 해서 이렇게 쫓아올 수 있었다라는 거 어떤 면에선 더 나은 면을 볼 수 있다라는 점 그게 놀랍고요. 그리고 인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주주들한테 인제 XAI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제 표결을 붙인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얘기한 대로 XAI랑 테슬라는 이렇게 뮤추얼 인베스트먼트 관계가 생겼습니다. 실제로 그게 인제 차에 들어오니깐요. 근데 이건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 인제 몰빵된 거고 아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실제로 비디오라든지 FSD 이런 거는 테슬라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는 제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왜 멀징이 아니라 이게 투자일까? 뭐 인제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 일론 머스크가 XAI를 더 강력하게 컨트롤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지분을 지금 한 20% 대밖에 갖고 있질 않다 보니까 이게 자기 맘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깐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특히 테슬라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거는 테슬라의 돈이 그냥 낮은 가격으로 그러니까 오버페잉 되는 상태로 XAI로 그냥 흘러갈까 봐 그게 제일 우려스러운 거죠. 지금까지는 인제 뮤추얼 베니핏인데 뭐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건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딥하게 보니까 이거 합치기가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항상 이 가버먼트 컨트랙이 연결되면은 그게 참 이게 상장이라든지 뭔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XAI가 가버먼트 컨트랙이 인제 연관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엔타이 트러스트 리스크라든지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거대 기업이 인제 AI 회사를 인제 흡수하게 되다 보면은 독과점 이슈라든지 이 걸리는 게 지금 AI 규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운신의 폭이 제한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의 그런 뭐 나쁘게 보면 그런 의도를 배제하더라도 현실적으로도 합치기가 규제 및 이 운신의 폭 그 투자된 돈들에 대한 이런 어떻게 나눠야 되지 복잡한 문제들 쉐어 프라이스, fiduciary optics라 이 너무 문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결국 XAI는 아직도 플렉시빌리티 스트래티직 플렉시빌리티 이게 전략적인 어떤 이런 스페이스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고려했을 시에는 멀징하기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진 않지만 서로 이런 뮤추얼 베니핏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에너지적인 백업에 있어서도 테슬라의 ESS 시스템이라든지 뭐 그런 것도 고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인제 좋은 모습을 지금까지 행보는 좋긴 한데 앞으로도 좀 이렇게 좀 밸런스된 모습을 잘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표결을 붙인다니깐 주주들 분들이 잘 이제 판단하지 않을까. 서로 인제 윈윈하는 서로 주가에 인제 도움이 되는 거를 기대하니깐요. 하여튼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매우 좋은 모습이었고 근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봤고요. 자 마지막은 제가 가끔가다 인제 폰 얘기를 하는데 AI가 워낙 중점이다 보니깐요.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결국 폰을 선택하는 기준도 인제 AI니깐요. 제가 안드로이드로 넘어가야 되나 왜냐하면 제미나이가 인제 그런 통합된 모습 그러니까 성능적인 면에서는 쪼금 지금 그러게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서로의 관심사가 다른 거니깐요. 앱 간 통합이라든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제미나이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구글 픽셀 폰으로도 갈 수 있지만 삼성의 이 하드웨어는 드디어 좀 이제 멋진 폴드 7 뭐 아시는 분 다 아시겠죠. 이미 뭐 인플루언서들한테 이미 다 풀린 데다가 리뷰들이 막 올라와 있고 너무 얇죠. 저도 혹할 정도로 마음이 혹할 정도로 '살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이걸 알아보다 보니까 삼성폰은 도대체가 정가가 얼마인지를 여기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차도 그렇고 인제는
그냥 껍데기일 뿐 거기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진짜인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데 그래도 너무 하드웨어적으로 잘 만들어서 그렇지만 여담이지만 여기서 비판이 좀 있습니다. 비판은 사실 미국 사람들은 근데 중국 폰을 못 쓰니까요. 근데 이미 인터넷으로 중국 폰의 위력, 중국이 이미 더 이런 류의 폰들 얇은 폴더블들을 하와이는 규제를 받지만 규제받지 않는 오포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이미 스냅드래곤을 탑재해서 정말 얇은 폰에다가 실리콘을 엄청 도핑한 배터리를 통해서 더 얇게 만드는데 배터리 시간 더 길게 용량도 더 크게 이렇게 만든 폰들이 이미 중국에 몇 달 전부터 나왔으니깐요. 삼성이 약간 따라하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 점이 좀 아쉽기는 하고요. 그래도 삼성은 전 세계적으로 노니까 월드와이드로 뿌릴 수 있으니까 이점이 있죠. 미중 갈등 이럴 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좋긴 해서 저도 심쿵은 여튼 그래도 소비자 입장에서 이 얇은 폴더블은 지금 저한테는 삼성 말고는 지금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려고 봤는데 이미 아마존에서 이게 2,419 불이 정가인데 512 기가가 그러니까 무상 업그레이드를 해 주더라고요. 1,999 불로. 그러니까 256 이나 512나 가격이 똑같습니다. 2,000 불로. 거기다 플러스 아마존 300 불짜리 기프트 카드를 껴 줍니다. 저한테 아마존은 기프트 카드는 현찰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결국 나오자마자 2,419 불짜리를 1,699 불에 파는데 이게 삼성닷컴 몰에 들어가도 깎아주지는 이 정도로 깎아주지는 않는데 5만 할인이 이제 다 붙더라고요. 뭐 통신사 할인도 있고 근데 그렇게 뭐 높은 요금제를 당연히 써야 되긴 하지만 언락으로 그냥 삼성닷컴에 사게 된다 하더라도 덜 깎아주면은 뭐 버즈 3 프로인가요? 그걸 뭐 공짜로 껴 준다든지 뭐 묘하게 동등 비교는 안 되는데 이래저래 막 껴 주더라고요. 아니 새 폰을 이렇게 깎아 주면 일단 이 전 모델인 폴드 6가 아마존에서 거의 사실상 반값입니다. 한 1,000 불이거든요. 반값 아래군요. 반값인데 어쨌든 근데 인제 중고죠. 거의 사실상 뭐 민트급이라고는 하지만 뭐 그래서 뭐 살짝 중고긴 한데 이 너무 중고가가 방어가 여전히 최신 폰에 있어서도 좀 안 된다라는 점이 약간 씁쓸하죠.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몇 달 전에 얼마 되지도 않죠. 인제 극찬한 갤럭시 S25 엣지를 보니까 얘도 할인이 여전히 꽤 있더라고요. 여전히 나온 지 그래도 몇 달이 지났는데 그래서 인제 AI한테 물어보니까 세일이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삼성 내부의 목표보다도 이제 덜 팔려서 프로덕션을 컷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괜찮게 만들었는데 이게 하드웨어는 참 이게 아이 캐칭하게 만들었는데 참 삼성은 예나 지금이나 중고 가격이 방어가 안 된다라는 게 참 좀 씁쓸합니다. 그럼 좀만 기다리고 그리고 땡스기빙도 있고 인제 연말 지금 벌써 전반기가 지나니까 연말이 다가오니까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라든지 아이폰도 17도 출시가 되고 경쟁이 격화될 텐데 참 뭔가 '중고 가격이 계속 방어가 안 된다.'라는 점이 약간 걸림돌로 남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참 일론 머스크는 이게 좀 의도한 것 같긴 한데 여튼 인제 어스틴에서 로보택시가 맵이 확장됐습니다. 서비스 에리어가 더 늘었고 심지어는 인제 웨이모보다도 더 크다는 걸 인제 강조를 하는데 좋은 소식이죠. 좋은 시그널인데 뭐 아직 웨이모를 압도하는 정도는 아닙니다만 계속 꾸준히 발전되는 모습. 이 맵 때문에 이게 구글한테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다라는 점.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좀 마이너한 문제들을 인제 제기를 다들 했는데 여튼 뭐 확장할 마니까 할 만하니까 어떤 머저리티한 좀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장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물론 텍사스의 이 레귤러터리가 이 규제가 9 월까지는 어떤 리얼 타임 리포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공백이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정말 큰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서비스를 지금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판적인 의견들이 계속 흠집을 났지만 아직은
이렇게 발전할 만하다. 그래서 서비스 에리아도 늘어나고 있고 다른 도시에도 인제 신청을 하니까 이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AI 발전이 너무 빠르고 거품이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드네요. 정말 발전 속도에 있어서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자체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몇 개월 뒤면은 금방 또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